안녕하세요. 소달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먼저 모집 요강이 한번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지필평가가 취소된 그런 형태로 새롭게 모집 요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대신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안내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집 분야, 그 다음에 모집 분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집 분야 및 정원은 수학, 수리정보, 과학융합 이렇게 크게 3개의 모집 분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수리정보와 과학융합 두 가지 분야로 수리정보 20명, 과학융합 40명 이렇게 총 60명 정원으로 모집했었는데요. 올해는 수리와 수리정보가 분리가 되었고 과학융합도 20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모집 분야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분야에 대한 소개가 추가가 되었죠. 학생의 어떤 관심이나 학생이 가진 영재성에 맞게 모집 분야, 그러니까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니까요. 학생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지원 자격과 지원자 유의사항 전형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먼저 지원 자격은 현재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전형 과정은 지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1차로 서류평가, 그 다음에 2차로 심층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1차 전형으로 진행되었던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가 사라지고 서류평가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형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지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추천서 이렇게 있어요. 추천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추천인의 자격 여기 보시면 추천인의 자격 보시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선생님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학생이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면 영재교육원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추가적인 제출 서류들 보시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 생활기록부, 탐구활동 산출물 자료, 그 다음에 사회통합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거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이전에도 자기소개서 양식이 공개되었었으니까요. 작성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셨을 테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추천서를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는 영재교육원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추천서를 영재교육 선생님께 받은 친구만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지만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에게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 혹은 재원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본인이 현재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 평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재교육원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 제출 서류를 보시면 여기 탐구활동 산출물 자료 3부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먼저 공개되었던 자기소개서 양식을 확인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산출물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집 요강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기소개서 양식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소개서에 있던 내용인데
산출물을 3부 이내로 제출하고 한 부당 한 페이지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3개의 산출물을 낼 수가 있으며 하나의 산출물당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그 산출물,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을 12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제출 서류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서류들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영재교육원을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장래 희망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모집 분야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자기소개서에 잘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지원한 모집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탐구, 즉 산출물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3부, 3가지 내용을 각각 한 장씩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탐구에 대한 내용을 1200자 이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 만들어 놓은 탐구 주제의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의 관심사, 그 다음에 지원 분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 개의 탐구 내용을 1대1대1, 즉 똑같은 비율로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다른 문항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자신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요. 5번은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니까요. 6번 자신이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들 3권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은 시기에 관계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두 권 정도는 현재 본인의 수준이라든지 관심사 혹은 장래 희망 아니면 현재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합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었을 때 그에 관한 질문이나 답변을 예상해보고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난해 지원자 수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지난해에는 수리정보와 과학융합의 2가지 분야로 선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보시면 20명 중에 343명이 지원했고요. 과학융합은 40명 선발에 393명 지원했습니다. 총 60명 정원에 736명이 지원했으니까요. 전체적인 경쟁률은 한 12대 1이 조금 넘네요. 그죠? 이 정도 경쟁률 될 겁니다. 다른 영재교육원에 중복 지원한 친구도 있을 테니까 실제 경쟁률은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모집 인원이 늘었으므로 올해는 분명히 학생들의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의사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본인만의 어떤 탐구가 있고 꾸준히 연구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괄호 안에 사회통합 대상자 인원 보면 모집 인원이랑 지원 인원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통합 대상자인 친구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바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전략 정리해보면요. 일단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라고 하는 지필평가가 서류평가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탐구활동 산출물 이런 녀석들이
평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원 분야,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의 지원 방향을 어떤 모집 분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출물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분야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늘어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아주 좋은 강의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진행한 강의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탐구활동 산출물 대비해서 기존의 영재교육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꾸준히 탐구를 진행했던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과학 대회들도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한 학생의 수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탐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탐구 활동에 대한 산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명과 아이디어, 발명품을 한번 고안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자유탐구 특강은 말 그대로 산출물,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둘 다 예시가 될 만한 자료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도 자세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 다 제가 진행한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모집 요강이 바뀌었고 모집 인원도 달라졌고요. 선발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저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